AI 혁명 이후에 시가총액 1위가 될 것 같은 회사를 하나 추천해줘 라고 해봤더니까 자 각각이 나오는데 왼쪽은 시가총액 1위가 테슬라가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엔비디아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윗을 올린 것 자체가 뭡니까? 아 오픈 AI에서 뭔가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오피셜리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샘 알트만이 대놓고 챗봇 모델 이름을 굳이 대시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 큐스타라는 알고리즘과 기존에 있던 GPT-2 같은 엄청 작은 모델이 합쳐지면은 무려 GPT-4만큼이나 똑똑해지는 거 아닐까?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지금 AI 커뮤니티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중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GPT-2 챗봇이라는 어떤 특정한 AI 모델이 싹 등장했는데 얘가 GPT-4급 성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오픈 AI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LMSYS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챗봇 아레나, 그러니까 두 개의 LLM을 딱 두 개 두고 놓고 똑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면서 클로드와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GPT-4와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다양한 것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 저도 오늘 이거 시연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AI 커뮤니티가 떠들썩한 이유가 이 GPT-2 챗봇이라는 애가 오픈 AI에서 만든 이 AGI의 프로토타입이 아닌가, 이러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대충 이제 근거가 있는데 GPT-2 챗봇이라는 게 과연 오픈 AI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AGI 기술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LM6 챗봇 아레나를 해가지고 아레나 이제 배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클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GPT-4 터보도 있고 3.5도 있고 그 외에 뭐 믹스트라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죠. 제미나이도 있고. 근데 이 중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갑자기 GPT-2 챗봇이라고 돼 있는 놈이 나왔다가 엄청 주목을 받으니까 또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똑같은 거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A하고 모델 B가 지금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어떤 거는 한글로 대답하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대답하고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경험상으로 A가 베터니 B가 베터니 더 나으니 아니면 동률이니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동률이라고 누르면은 각각의 모델이 뭔지가 나와요. 일단 여기 보면은 I am a good GPT-2 챗봇 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다른 모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GPT-2 챗봇과 관련된 성능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어떤 게 논란이 되는지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게 2024년 4월 27일에 이 플랫폼에 갑자기 어떤 사용자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보다가 이게 뭐야 GPT-2라고 뜨네? 라고 하는데 이게 관심이 막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불과 5일 만에, 그러니까 5월 2일이죠. 5월 2일에 갑자기 이 플랫폼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지를 때려요. LM6에서 감사합니다 뭐뭐뭐 얘기하면서 이 트래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챗봇을 오프라인으로 지금 대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이 트래픽과 캐패시티 리밋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GPT-2 챗봇이라는 거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의심을 계속 하는 거죠. 이 GPT-2 챗봇이 갑자기 제거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 계속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볼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나왔을 때 뭔가 보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추정하기로는 오픈 AI가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오픈 AI가 이 챗봇 안에서 짧게 이렇게 테스트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심지어 이게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이게 관심을 가지게끔 하려는, 원래 이 샘 알트만 이런 거 잘하잖아요. 샘 알트만이 이제 추출됐을 때도 뭔가 이게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썰도 있죠. 이 광고 효과를 노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실제로 GPT-2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보면은 이 능력이 정말 좋다고 해요. 이 사람도 4월 30일에 글을 썼죠. 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GPT-2 챗봇이라는 게 내 라임 테스트를 다 통과를 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식도 굉장히 많고 깊이도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라임에 맞춰서도 테스트를 잘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계속 GPT-2 챗봇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챗 GPT-4의 벤치마크를 전부 다 패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GPT-2의 성능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요거를 좀 살펴보시는 게 되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좀 더 창의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의 능력을 잘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T-2라고 하는 게 좀 이미지가 좀 굉장히 작은 모델일 것 같은데 한국어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다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다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대화 스타일에 대해서 이 상황에 잘 적응을 해가지고 뭔가 진지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맞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까 보신 이 사이트에 가서 이제 아레나 배틀 여기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쭉 내리면은 이제 모델 A, 모델 B가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을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단 랜덤하게 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A와 모델 B가 뭔지 모르지만 똑같은 프롬프트를 한번 쳐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봤습니다. 이 처음에 일단 이 GPT-2라고 하는 애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GPT-2 챗봇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 치세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친 다음에 뭔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지 몰라. 근데 이런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타이를 누릅니다. 아, 이 둘 다 성능 똑같아요 라고 타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 무슨 모델인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모델 B 같은 경우에 I'm also a good GPT-2 챗봇. 그래서 저거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로 모델 B로 나오는 거는 계속 GPT-2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테스트를 해본 게, 자, 이렇게 쭉쭉 써봤어요. 챗GPT, 뭐, HBM부터 선당공지 해가지고, AI 혁명 이후에 시가총액 1위가 될 것 같은 회사를 하나 추천해줘. 라고 해봤더니까, 자, 각각이 나오는데, 왼쪽은 시가총액 1위가 테슬라가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엔비디아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여부는 사실 모르잖아요. 이건 예측이니까. 이 예측의 정도를 보고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상세하게 적는 정도가, 저, 레카 플래시 온라인, 저는 제가 잘 안 써본 모델인데, 저거에 비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인덴트까지 줘가지고, 이 분리까지 줘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GPT-2라고 상상을 한다면은 저 정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죠. 물론 뭐 이름만 GPT-2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저렇게 예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클로드 3의 오프스랑 대결을 해보려고 계속 쳐가지고 저렇게 타이 해보니까 찾았어요. 클로드 3랑 I'm also a good GPT-2 챗봇.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거. 그러면은 실제로 클로드 3와의 성능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타이로 해놓고 계속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안달공학으로 사행시 지어줘. 이렇게 해서 쳐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위트 넘치고 쩌는 느낌이 드는 사행시를 지어주는지 라고 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둘 다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뭐 또 사행시가 되고 안 되고가 또 차이가 나잖아요. GPT 3.5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GPT-2가 어떻게 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쳐봤어요. 진지하게 하지 말고 웃음 빵 터지도록 사행시 해줘. 이렇게 쳐봤더니 이 결과에서는 클로드 3 오프스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를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재테크 잘하려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냥 이제 단순한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냥 브로드한 것뿐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까지 상당히 잘 말하는 게 확인했다라는 거죠. 특히 왼쪽에 있는 게 GPT-2 챗봇이거든요. 저렇게 그러니까 인덴트를 줘가지고 저렇게 좀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 그냥 줄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얘기가 없었는데 저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상당히 개괄적으로 잘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엔 테트리스 게임을 만드는 코드를 짜달라고 했더니 쭉쭉쭉 잘 나와요. 둘 다 잘 만들겠죠. 그래서 저기다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가지고 코드를 짭니다 라고 해서 쭉쭉쭉 나와요.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뭐 저렇게 만들기도 하죠. 처음에 색상 정의를 하고 주소도 잘 달아주죠. 굉장히 잘 표현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었던 거는 한참을 생성하다가 이 오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가 멈춰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도 GPT-2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의 다 나와가지고 마무리까지 다 지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오프스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3 오프스는 끝까지 다 이게 또 이제 제한이 있었을 수 있죠. 이거는 설정에 따라 다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GPT-2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또 이제 논리적인 연산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기 때문에 요즘 뭐 이런 거 잘 하지만 또 저렇게 그냥 큰 숫자 아무거나 해가지고 더해봤더니 GPT-2도 잘 나오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보시죠.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뭘 했느냐, 제가 이제 논리적인 추론 같은 거를 잘 해볼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냥 구글에 치니까 이 커뮤니티에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 논리력 테스트 문제라고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올리셨어요. 무신론자님이 올리셨는데 벌써 10년 전에 올리신 글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3명 똑똑한 남자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총명한지 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부님이 내가 너희들의 눈을 가리고 나서 빨간색 점 또는 파란색 점을 이마에 찍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이마에 적힌 점의 색깔을 맞춘다면은 그가 가장 현명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눈 가린 것을 풀고 빨간 점을 하나라도 보이면 손을 들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제 아들이 사부가 시킨 대로 손을 다 들었거든요. 약간의 침이 흐른 후에 제자가 말했죠. 제 이마에 빨간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굉장히 그 수수께끼 같은 거잖아요. 제가 봐도 이거 바로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가서 이 댓글들을 좀 보니까 출제자가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무신론자님이 정답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전부 다 손을 들었고 내가 보기에 상대 둘이 빨간색이 찍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파란색이라면은 상대 2명은 자신이 빨간색이라고 확신했겠지만 확신을 못하고 침묵이 흐른다는 건 자신이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물론 저 내용을
내용을 미리 학습해갖고 알 수도 있겠지만도 저는 논리적 추론 과정을 했는데 확실히 저 GPT-2 챗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막 논리를 추론을 해요. 그래서 침묵 단계부터 두 번째 추론,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이마에서 뭔가 빨간 점이 있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논리적 추론까지, 그러니까 AGI에 가까운 사람 같은 그런 사고력을 증명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오픈 AI가 만든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샘 알트만이 또 이렇게 이제 살짝 이렇게 약 올리듯이 이렇게 올렸어요. 4월 30일 날, 야 이거 오픈 AI에서 만든 거 아니야? 제가 아까 4월 27일 날에 이게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I do have a soft spot for GPT-2. GPT-2에 대해서 나 좀 애정을 갖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5월 6일 이제 사라졌을 때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라져 놓고 I'm a good GPT-2 챗봇 이 뜬금없이 올리잖아요. 이러한 트윗을 올린 것 자체가 뭡니까? 오픈 AI에서 뭔가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오피셜리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샘 알트만이 대놓고 챗봇 모델 이름을 굳이 대시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도 I'm a bad GPT-4 챗봇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답으로 You are not a good user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추정이 이 GPT-2 챗봇이라고 하는 게 다음에 나올 GPT 4.5에 해당하는 모델이다, 뭐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박이 되는 게 이 엑시오스라고 하는 이 언론 매체에서 샘 알트만이 아까 했던 내용이 이제 GPT-2에 애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청중들에게 미스터리 봇은 많은 사람들이 GPT-4 다음에 GPT 4.5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건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샘 알트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피셜리 GPT-2 챗봇이 우리가 만든 겁니다 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다음 넥스트 미스터리 봇이 GPT 4.5로 본 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 논평을 거부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미스터리 마케팅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GPT-2라는 게 오픈 AI에서 개발한 어떤 AGI 관련된 예전에 나온 큐스타라는 알고리즘,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 큐스타라는 알고리즘과 기존에 있던 GPT-2 같은 엄청 작은 모델이 합쳐지면은 무려 GPT-4만큼이나 똑똑해지는 거 아닐까?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에 가서 샘 알트먼이 이 GPT-5는 GPT-4보다 훨씬 똑똑해가지고 GPT-4는 뭐 그냥 너무 멍청한 애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GPT-2 같은 모델들에 대해서 이 큐스타 알고리즘 같은 거를 써 먹어보면서 이 큐스타 알고리즘이 결국 서치 알고리즘과 큐러닝을 이제 합쳐서 했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큐러닝과 이 서치 A스타 알고리즘을 섞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넓은 GPT-4 같은 이제 1쪽에 넘는 파라미터 뭐 이런 것들에게는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다 추측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진짜 컴퓨팅을 늘려야 되니까 내가 진짜 반도체를 오일먼이랑 합세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GI하고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AGI가 잘 구현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오픈 AI에서 뭔가 발견을 해낸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커뮤니티에서 Q스타라고 하는 게 Q러닝의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았던 거는 수십 년 전에 Q 알고리즘이라는 논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콘텐츠 한번 찾아보시면 안델공학 Q스타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그 방법대로 한다면 걔는 이제 연역적 추론이 굉장히 잘 되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 특성을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거를 뭔가 발견하지 않았나라고 예측이 되면서 곧 GPT 4.5나 GPT 5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챗봇 아레나에서 갑자기 등장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다시 등장한 GPT-2 챗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AG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파라미터 스케일링을 그냥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LLM의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특성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뭔가 이거에 브렉스루가 될 수 있는 다른 기술을 접목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GPT-2를 GPT-4급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좀 한 번 더 AI에 도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도 조금 더 소식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